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CPI도 불안하긴 했었는데 PPI 발표까지 진행되고 보니까 물가 지표가 여전히 끈적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좀 랠리를 펼쳐왔던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잠시 가라앉는 분위기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되기 때문에 연은의 이런 방향성을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지 혹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6월 정도의 금리 인하는 역시나 연준에도 동의하고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는 중요한 부분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기준 엔비디아의 실적이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글로벌 IB들도 목표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엔비디아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을지 여전히 GPU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난이도가 좀 높았었죠. 이 미국 증시와 발맞추지 못하게 되면서 이 장중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2월의 마지막 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는 이 미국 증시가 또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주말 중에 있었던 미국 증시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PI 관련돼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노동부가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망치가 0.1% 정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0.2%포인트나 높게 나온 깜짝 수치가 발표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확실히 물가가 아직까지는 끈적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10월쯤에 보시면 이렇게 0.4%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상승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 이 변동성이 큰 지표들을 제외하고 근원 PPI를 좀 함께 보시면요. 같은 기간에 역시나 0.5%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해 1월 0.6% 상승했던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전문가 전망치가 0.1% 상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0.5%포인트나 큰 폭으로 나온 조금은 불안한 물가 지표가 나왔다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던 게 이번 1월 생산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외래 진료 서비스 쪽에서 2.2%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7% 하락하게 되면서 서비스 물가 상승을 상쇄하게 됐고 그나마 상승폭을 0.3% 정도로 제한하게 된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좀 끈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연은 총재들은 어떤 발언을 보고 있을지 발언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올여름 연준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비교적 열려있는 멘트를 줬는데요. 일단 보스틱 총재는 내 전망은 정상화를 개시해 여름에는 정책 스탠스를 한층 중립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6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이런 시기를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율의 하락 측면에서 극히 커다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압력의 진전이 정책을 유동적으로 만든다고 봤는데요. 인플레이율이 목표인 2%를 향해 기세 좋게 나갔을 때 금리 인하 실사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개선이 이어지는지는 확인해 보겠다라면서 데이터를 꾸준히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스틱 총재 역시나 1월에 CPI 그리고 PPI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에 대해서도 멘트를 줬는데요. 크게는 아니고 약간 놀랐다면서 인플레이율이 더 떨어진다고 보지만 2%까지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역시나 이 인플레이션을 억눌러왔던 요인들이 점차 힘을 잃거나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방향으로 뒤집힐 수 있다라면서 약간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또 취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할 때 서둘러 행동하려는 유혹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연준은 금리 인하 전에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면서 여전히 데이터를 좀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스탠스가 이어질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오는 11월에 열리게 되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사 인텔에 100억 달러 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후에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실제로 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확인적인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라서 이미 2건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도 이달 초에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제도를 통해 2달 이내에 여러 건의 자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R&D 지원금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금액 527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좀 주입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인텔이 실제로 이 보조금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에 있는 생산 거점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신공장 건설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텔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계속 이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는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해 하반기에 보조금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리조나 그리고 오하이오가 보조금 지급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TSMC와 인텔을 좀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반도체 보조금이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전략이 되고 있다는 점도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함께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자국을 위주로 좀 중심적으로 해서 일단 보조금 신청이 좀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나 관련해서도 이 자국 내에 대한 이런 지원들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도 있으니까요. 반도체 보조금 소식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선에 대한 향방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장 상황들은 어떻게 됐을지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